안녕하세요. 시니어타임즈입니다. 4월 2일자 시니어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에 활동할 강사 선발 소식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 어르신이 어르신을 가르치는 노노케어 방식의 서울시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어디나 지원단에서 활동할 강사 100명을 선발했습니다. 지원단은 어르신이 나들이 가듯이 같은 또래의 어르신과 같이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익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단은 노년층의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울디지털재단이 2019년부터 실시해온 디지털 교육 사업입니다. 만 55세 이상 어르신 강사가 디지털에 취약한 어르신을 가르쳐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합니다. 지난 3년간 총 350명의 강사가 총 1만 970명의 어르신을 교육했습니다. 교육, IT 등의 분야에서 활동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로 3대 1의 경쟁률로 선발됐습니다. 25년 넘게 직업훈련 교사로 활동했던 74세의 최고령 강사부터 20-30년 동안 교사로 일했거나 IT 관련 기업에서 활동했던 강사까지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보유한 어르신들입니다. 4월 1일부터 현장에 투입돼 어르신 1만여 명에게 디지털 활용 교육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올해는 교육 인원을 작년 한 해 교육생을 상회하는 규모로 늘리고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높아지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지원단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설정법, 문자 보내기 등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기본 활용법, 카카오톡 프로필 편집하기, 카톡방에서 사진 보내기 등을 알려주는 카카오톡 활용법, 백신 어플을 다운받고 인증하는 방법 등을 교육합니다. 교육은 서울시내 복지관, 도서관 등 52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재는 복지관, 도서관 등 사전에 지정된 교육장에서 교육을 제공했다면 4월 중에는 어디나 콜센터를 통해 직접 교육을 신청한 어르신들에게 별도의 교육 장소에서 교육을 제공합니다. 콜센터 번호 및 교육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4월 이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디지털재단은 지난 3월 31일 서울시청 다목적으로에서 올해 어디나 지원단 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2022 어디나 지원단 킥오프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토크쇼에 참여한 어디나 지원단 정종백 강사는 서울시 곳곳에서 느낀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많은 분들께 전하고 함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어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중량건강 웰니스센터 정덕모 센터장은 작년 어르신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워 올해도 이어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스마트폰 교육에 대한 어르신들의 많은 현장 체감 수요를 전했습니다. 강효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지원단의 1:1 맞춤 교육은 어르신의 실질적인 디지털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 어르신 모두가 디지털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해 디지털 포용도시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소식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 월별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은 3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6%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 월액이 높아져 연금 수급 시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됩니다.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 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 동안 평균액 변동률인 5.6%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최근 5년간 변동률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에는 4.3%, 2019년 3.8%, 2020년 3.5%였으며 지난해는 4.1%였습니다. 2022년도
기준 소득 월액의 조정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보험료는 전년보다 2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이 되고, 최저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1,500원이 됩니다. 특히 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연금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 월액도 높아져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 소득 월액 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때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 선불교통카드 지원 사업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2022년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 선불교통카드 지원 사업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지 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동시에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수령 과정을 더욱 편리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허 반납을 원하는 어르신은 경찰관서의 방문 없이 주민센터에서 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2020년 7월부터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시스템을 연계해 운전면허 취소 신청 정보를 경찰청에서 실시간 처리해 주민센터로 통보해주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 반납 희망자는 직접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 15,141명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을 받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매년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전체 1만 5,141명이 교통카드 지원을 받으며 시 자체 예산과 경찰청, 국비, 팀원이 복지재단 기금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대상은 면허 반납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소지 시에는 유효 여부 검사 후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 증명서와 신분증을 운전면허증 대체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뢰조례 시행일인 2019년 3월 28일 이후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상태에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해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와 신분증으로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는 자치구별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소지자 비율에 맞춰 자치구에 교통카드를 지원할 계획이며 자치구는 70세 이상 어르신 인구 비례에 맞춰 주민센터별로 교통카드를 배분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는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예산으로 시행된 자진 반납 지원 사업 수혜를 받은 어르신의 경우 시스템에 사전 등록해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원되는 교통카드는 10만 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용 카드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인승차 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이므로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교통차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은 서울시의 어르신
어르신 교통사고 안전대책 홍보와 교통카드 지원 사업에 힘입어 어르신들의 신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 반납자는 2018년 1236명에서 교통카드 지원 사업이 시작된 2019년 16,056명, 2020년 14,046명, 2021년 15,204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고령화 현상에 따라 어르신 연령대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 수 점유율, 부상자 수는 매년 높아지고 있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에 대한 교통카드 지원 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반납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앙정부, 팀원이 복지재단 등과 협력해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